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인생의 봄은 언제일까요? 초등학교 입학을 인생의 봄, 인생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의미 있는 인생의 봄을 알리는 초등학교 입학, 정갈하고 따뜻한 시선을 가진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자리,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세울초등학교 교감 김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세울초등학교 교무부장 김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세울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연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세월초등학교 교장 박건수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뿐이 아니라 관계자, 본인도 그렇죠. 학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고 뭔가 알고 싶어하는 것도 많으시겠지만 한편에서는 걱정도 된단 말입니다.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반면에 우려와 걱정. 우리 애가 학교 가서 맞지는 않을까? 선생님한테 공부는 잘할까? 공부가 너무 처지진 않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기대도 있을 텐데 오늘 그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걱정과 우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초등학교 입학이요? 네. 일단은 저희는 복지국가니까 네. 초등학교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취약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예. 네, 거기에서 일단 법적으로 아이들은 국민의 4대 의무죠. 교육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위해서 입학을 했는데 학생들은 처음 이제 입학을 하면은 우리 엄마의 플랫, 엄마의 그 테두리 안에서 또는 아빠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지내다가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를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적용하는,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하는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낯선 또래 친구들 또는 낯선 선생님하고 이렇게 감정을 공유하고 이렇게 서로와 생각을 나누면서 이렇게 기초적인 이렇게 사회성을 기르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입학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뭐든지 다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만나면서 이렇게 어색하고 긴장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또 이렇게 초등학교의 그 의미가 아닐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새로운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학교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학교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규칙을 따르면서 이제 어떤 준법성도 기르고 그다음에 스스로 자립심도 기르면서 기초적인 생활 습관을 스스로 이렇게 습득하고 그다음에 연습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동안 그것을 이제 완성하는 단계가 초등학교의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서야 하는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요. 물론 유치원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학교에 오면 이제 자기 스스로라는 책임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스스로 물건도 정리해야 하고, 스스로 혼자 화장실도 갔다 와야 하고, 스스로 책상도 정리해야 하고, 또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물론 부모님들께서는 그 스스로 혼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굉장히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해내고 있거든요, 염려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차근차근 3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밟아가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여태까지 4년간 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해보신 경험으로 걱정 안 해도 문제없이 잘 넘어간다. 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적응해서 네. 마지막에 보낼 때쯤 되면 저희가 되게 많이 보람되다라는 많이 느끼거든요.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자리도 마련한 거고요. 네. 이제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아까 봄처럼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한다 이런 의미의 부여도 가능할 테고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하나님은 둘 뿐이 안 되니까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뭐 그런 의사결정 시스템이 우리 가정에 일반화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네 혼자만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또 배우는 데가 학교 아닐까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어떤 그 교육을 떠나서 네. 네.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지내는 모습하고 학교에서 교실에서 지내는 모습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또래 친구들하고 지내기 때문에 집에서 보이는 모습, 집에서 걱정하시는 모습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잘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정도로 집에서 보이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하고는 또 다른 학생으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굉장히 잘 적응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생활하고 학교 생활이 좀 다르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이제 아이들 학교 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아이들 거의 알아요. 1학년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교문에서 보면은 거의 아이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좀 근데 보면은 항상 이제 불안해요. 학교 오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아마 약속을 해서 어디까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고 이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어느 달은 잘하고 어느 달은 또 보면 불안해요. 근데 이제 그게 학교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약간 분리불안이라고 할까? 그리고 또 아파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타고 올라가려면 혼자 타고 올라가기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약속이 안 됐거나 이러면 좀 불안해하고 올 때는 항상 이렇게 염려가 돼서 와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가끔씩 좀 우울해하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가끔씩 이제 조금 더 특별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와서 교실 들어오면 일단은 학교 생활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선생님 항상 그 얘기하세요. 학교 오면 아이를 지금 거명해서 죄송한데 들어오면은 굉장히 아이가 편안하게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하고 학교에 와서 친구들하고 또 선생님하고 어울리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그룹에 자기도 어떤 일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들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 모습을 이제 학교 갈 때 아이가 불안하게 하고 갔으니까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편안하게 이렇게 놔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해서 들어오면 아이는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좀 또 다른 면으로 아주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 거기에 맞게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처음에 보내는 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걱정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큰애를 보낼 때 애가 약해서 걱정을 했고 걱정하는 그런 사건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자꾸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더 불안해 하거든요. 엄마 속으로 걱정될지 몰라도 아이를 믿고 너는 잘할 수 있고 선생님 그런데도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 아이가 자꾸 불안하다 하면 자꾸 그런 얘기 해서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저희 애 같은 경우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구름 사다리를 하는 게 있었어요. 1학년 수업 시간에.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잘 넘어갔대요. 근데 저희 아이만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올라가다가 팡 떨어져서 얼굴이 완전히 갈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담임쌤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셨는데 우리 아이만 고꾸라져서 얼굴이 다 갈궈서 그 선생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를 너무 과잉보하고 키웠구나 이러면서 좀 반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그 이후부터 뭐 불안하거나 이런 것보다는요. 담임쌤을 믿고 내가 담임쌤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넌 학교 가면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과 이렇게 생활해라.
그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자신감도 심어주고 엄마나 아빠가 불안하다는 걸 보여주지 않는 게 아이한테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돌발적인 사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은 갖춰져 있죠? 그럼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게? 일단은 아이가 이제 사고가 이제 당연히 학교는 매일매일이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여기 보건실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 선생님이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건 거의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이 조금 이제 심하게 아이가 다쳤거나 이러면 바로 응급 처치를 하고 거의 대부분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죠. 연락을 드리고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대부분은 보건 선생님이 같이 병원에 갈 경우는 바로 데리고 가요. 이제 응급 상황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또 부모님이 연락을 드리면 부모님이 같이 오셔서 같이 이제 치료하는 그 과정을 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아이가 조금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학교에서 하는 생긴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 그 안전공제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서 그 치료비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뭐 큰 사고, 작은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거의 100%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고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안전 교육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작년 그렇고 올해는 더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 사고뿐이 아니라 또 아이의 어떤 이제 아이가 이제 오고 가면서 또 그런 안전 그 다음에 또 학교에 이제 비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직접 뭐 실험도 하고 실습도 하고 그리고 늘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 학교 폭력이 일어날 경우 없는 게 뭐 가장 바람직한 경우이겠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우리 남자 선생님이 더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나 계속 본 법률만 얘기하는데 우리 몇 년 전에 이렇게 중학교도 우리 학교폭력 당한 애가 자살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국가 사회적으로도 이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이 생겼잖아요. 그 법률이 생기면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자치기구가 생겼어요. 뭐 학교 폭력 전담 기구도 있고 그 여기 지역 경찰관, 그러니까 경찰관하고 연결돼서 또는 변호사하고 연결돼서 학교폭력 예방 자치원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에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은 그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전담 기구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 학교폭력 대체 자치원을 열어서 전담 가해자, 피해자 다 의견 들어보고 그에 따라서 어떤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그래갖고 그리고 요즘에는 다 옛날에는 아까 박사님 얘기했지만 다 음지였잖아요. 요즘에는 학교폭력 생기면은 다 양지로 끌어냅니다. 사실 거의 우리가 양지로 끌어내서 감추지 않고 그것을 시킨다. 네, 감추지 않고 예방 자치원을 열어서 진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게 뭐 옛날에 이렇게 뭐 그런 시스템은 요즘은 아니고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이 좀 더 이제 양지로 계속 끌어내다 보니까 아이한테도 애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도 스스로 알거든요. 진짜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에서는 평균 연간 한 5시간 이상 다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구나 그런 걸 그리고 이런 것이 굉장히 나쁜 행동이니까 그렇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하고 그래갖고 요즘에는 작년 같은 게 우리 학교 경우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게 학교폭력 건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다 있으셔서 그런 몰라서 예방 교육도 하고 그래갖고 요즘에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화가 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옛날에는 이 열받으면 때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맞지 말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맞는 게 이기는 거고 그런 건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금 때리지 마라 학교 와서 누구 때리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런 것들 학부모님들도 저희가 좀 그런 교육도 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아이들 그렇게 훈련 처리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학교 폭력이 크게 옛날같이 막 이렇게 싸우고 주먹질하고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어떤 생각을 공유한다든지 취미 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교육이 우선시 되겠죠.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특히 1학년이나 이런 때는 뭐 학교폭력까지 가는 건 거의 없고요. 예. 그런 이유가 그 아이들이 20명이면 그 20명이 다 제 눈에 들어와요. 이거를 이렇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금방 3월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제 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사실 제가 다 거의 대부분 알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 범위 안에 서면 그냥 놔두지만 사실 허용 범위를 넘어가면 그건 당연히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오면 대부분의 어떤 그 소소한 싸움들의 원인이 사과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너 나한테 사과해라는 말부터 가르쳐요. 그 말을 하게 가르쳐요. 그러면 대부분 그 큰 사고로 벌어지지 않고요. 그 안에서 다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담임교사가 하는 일들 자체가 그런 일이 가장 많고요. 특히 저학년 담임은 다 그걸 알고 계세요. 특히 신입생을 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제일 먼저 우리 반 아이들을 가지고 생활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먼저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준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몰라요. 아이들이 이게 정말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도 모르고 제가 이제 그때는 뭐였냐면 저금을 하는 시기였어요. 학교에 와가지고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저금을 이렇게 저축이죠. 근데 가져왔는데 이제 그 돈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보이니까 아이들은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사실은 그냥 이거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져가도 된다고. 왜냐하면 가져가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가져가도 그렇게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이 없어졌다고 아이가 물어요. 한 아이가. 근데 거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누가 돈 가져갔냐고 거기서 이렇게 챙기면은 그 아이를 찾으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 아이가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잘못해서 이것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누군가가 지금 모르고 지금 남의 돈을 가져온 아이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돈을 한번 찾아보자. 어디 있었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돈을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그 자리에다 자기도 그냥 살짝 갖다 놓은 거예요. 저는 보이죠. 저는 보이는데 아이들은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네 행동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잘잘못을 모르는데 그거를 만약에 거기서 집어주고 너가 그 물건을 가져오면 안 되고 거기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아이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지도를 해야 되죠. 분명히 남의 물건은 가져오면 안 되는 거라고는 지도를 했지만 스스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1학년 담임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저는 많이 해보질 않았어요. 1학년은요. 저는 1학년 하면 느낀 점을 얘기할게요. 1학년 아이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왔어요. 제가 1학년 하면서 느낀 건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들 와서 저의 손에 의해서 아주 제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잘 다듬어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기 쓰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새롭게 시작하는 아이들이라서요. 글씨 쓰기, 뭐 일기 쓰기, 뭐 생활 태도 말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담임쌤의 영향 아래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학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 요즘은 갈수록 담임쌤들이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게 매력적인 학년이구나. 나의 손에서 아이들이 많이 다듬어질 수 있고 많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 몰입하는 시간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신승균 저 아이도 보면 뭐 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교육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이제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어떤 교육, 특성화 교육이나 개인의 그 성향에 따르는 맞춤형 교육이
어렵죠. 사실은 그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홈스쿨이라고 하는 대안이 또 제시되고 여타의 대안교육이 있거든요. 대안교육은 학습 부진함한 대상이 아니라 수월성 교육이라고 해서 우수한 아이들도 대안교육이 필요해요. 이게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향식 평준화의 변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이 40분 아닙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특히 3월에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화장실도 뭐 제각각 가고요. 그래서 일단 3월에는 유치원 적응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수업 시간을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1학년 교실은 특히 더해요. 그래서 화장실 보낼 때도 보내고 대신에 이제 조용히만 보내고 약속도 정해서 보내고 그리고 수업 시간도 저희가 봐서 뭐 조금 긴 건 길게 하고 짧은 건 짧게 하고 다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학년은 훨씬 더 많이 조절이 가능해서 저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뭐 유치원에서 간식 먹던 기억이 있어서 2교시부터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맞춰서 정말로 이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은 그게 가능합니다. 이제 제 기억인데요. 저희 때는 학교가 저는 시골 출신인데 그 동네에서 최고의 현대식 건물이었었어요. 가장 큰 건물이었었고. 근데 화장실은 무서웠어요. 집은 좀 익숙하긴 한데. 그래서 화장실이 여기는 이제 저희는 지금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 화장실이 아직 네, 지금 이제 그런 문제는 없는데 물론 저학년 욕구라고 하는 것이 생리적 욕구를 어른 돼서도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가고 싶을 때가 쉬는 시간에만 가야 되는데 저 신입생은 거의 1년 내내 지 맘대로 본인이 이제 용모를 봐야 된다.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40분에 10분 얘기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가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 보내줍니다. 대신에 이제 수업에 방해 안 되게 약속을 정하죠. 뭐 9일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용히 갔다 오는 형태의 화장실은 아주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교실에서 용모를 보아서 그게 평생 별명으로 남아 있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은 또 하나는 이제 학교하고 가까운 데 살아도 지각을 늘 하는 친구가 있어요. 먼 데에 있는 친구들은 지각을 오히려 안 하더라고요. 지각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뭐 제재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지각을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기 초에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사정이 있어요. 뭐 화장실 약좀 병이 있어서 10분간 계속 늦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먼저 사전 협의를 하고요. 실제로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학년 같은 경우는 오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늦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냥 봐줍니다. 근데 그 지각도 사실은 버릇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은 이제 저희 학교가 요 아파트에 살고 여기서 95% 아이들이 이쪽으로 와요. 그리고 이쪽에 등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한 5% 정도가 와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교통 아침 정리를 꿈나무 어르신이 해주시고 아침에 이제 저하고 녹색 어머니들이 거기 이쪽에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을 좀 맞이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거의 이제 1년 내내 이렇게 있게 돼요. 학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쩌다 한 번은 그런 실수라든가 아파서 이렇게 늦게 오는 경우가 있지만 습관인 것 같아요. 그건 부모님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제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오면 여기가 지금 저희가 30분에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아침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오면 한 20분까지는 와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거의 20분에서 25분 사이면 거의 다 오는데 5분 지나서 제가 이제 기다려요. 어떤 때는 누구누구가 아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면 그 늦게 오는 아이들이 그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거를 조금 아이들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오냐면 뛰어와요.
뛰어오기 때문에 왜냐면 늦었다는 걸 알고 종이 나는 걸 알으니까 뛰다 보면 급해지고 또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습관인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습관, 평생 가는 습관을 기르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렇게 늦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하고 아이가 그렇게 습관이 되면 평생 갈 것 같아요. 평생 조금 늦어도 되고 조금 약속에 좀 늦어도 된다는 거를 아이들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좀 일찍 챙겨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가정교육이 그래서 저는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이 얘기 좀 저희가 한번 넘어가요. 저희가 초등학교를 왜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감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이 뭔가요? 목표가? 기초 기본교육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공교육 시스템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들.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근면성, 성실성 이걸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초 기본을 충실히 받으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여러 가지 자질들을 학교에서 하고 사회성도 길러지고 선생님과의 하는 것 활동,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공동체 속에서 자기 삶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과 공동체도 친구와 친구 사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학 관계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초등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 선생님은 어떻게 분석을 해주세요? 초등학교는 건물로 얘기하면 기초공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건물을 잘 지려면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중등 교육법에도 나와 있고 그 개정교육과정 개정교육 초등학교 교육 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민주시민 한 나라의 국민을 살아가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 자질을 함양하는데 첫 번째 기초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현주상 가장 6년이나 긴 세월을 이 초등학교에 할애하는 이유도 기초공사를 좀 튼튼하게 하자.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뭐냐면 그 기초공사가 그 기초공사 뭡니까? 그 한두 가지 단어로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치를 제대로 습득하게 해주고 연습하게 하는 거죠. 하여튼 초등학교 초등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또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는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뭐라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우리 부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어떤 기본적인 그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뭐 초등교육이라는 게 가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초등이잖아요. 굉장히 아주 기초 단계거든요. 그 가치들을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배우고 또 익히고 또 그걸 연습하는 그런 곳이 초등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사실은 학교에 오면 또래 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과의 어떤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들을 사실은 다 배워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친구 관계에서 좋은 관계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실패의 그런 경험도 다양하게 아이들이 경험을 해요. 사실은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단단해지고 잘못하는 것 속에서도 또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살아가야 할 앞으로 인생의 어떤 기초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초등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 역량을 자기의 어떤 나중에 물론 훌륭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이렇게 성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만약에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초등학교에서 뭔가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그걸 습득하지 않는다면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초등학교를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부르다가 그게
이게 한국식민에서 유래됐다고 해서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공동체 구성원들과 부단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구성원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신승균, 너 국민학교 초등학교 왜 들어가서 거기 가서 뭐 배우는 거야? 그랬더니 뭐 배운다고 그랬지? 공부하는 거 배운다고 그랬나? 사람 친구를 사귀는 걸 배운다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지? 공부하는 거. 공부도 하고 친구도 근데 이제 사귀고. 제가 생각하는 건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협력 관계로 몰고 갈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 중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너무 학업 쪽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생각나는 제자는 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주 공부 잘하는 제자, 아주 공부 못하고 말썽은 피웠지만 그래도 인간미가 있던 제자, 뭐 이렇게 네. 이분법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제자들이 생각 안 나세요? 어떠세요, 남자 선생님? 교육법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인간미가 있는 애가 많이 생각나죠. 네, 어떠세요? 저도 네. 그러면 4분의 3인데 또 마지막 4분의 1은 어떠세요? 공부도 잘하고 인간미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가 여기 뭐 꿈자람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단위 기관이고 학교의 최고 책임자는 저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최고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갑이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시고 어느 습관부터 또 어떤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하느냐가 그 아이의 평생이 좌우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을 맞이하는 선생님들의 각오와 또 새로운 포부가 대단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학부모님들이 떨리는 마음이 다 이해가 가요. 저희도 우리 아들 둘이가 1학년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다시 중학교 올라니까 중학교는 또 어떤 환경이니까 또 떨리고. 근데 항상 선생님들은 포부가 다 첫해 그렇고 그러면 저는 선생님 아까도 말씀이 저는 선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저는 선장 갑자기 생각했는데 외국 유명한 영어인데 그 선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선원이 애들은 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장이 네? 죽은 신이사요. 그 선장이 백기를 잘 인도를 해야지 선원들이 거기를 잘 백기를 조정 잘 따라오는데 선장이 어긋나고 저쪽으로 가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일단 가장 첫 번째 저부터 마음가짐을 잡는 것 같아요. 백기를 옳은 방향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야겠다. 그리고 백기를 데리고 가는데 어떤 역경과 고난이 저를 둘러싸도 저는 제 나의 백기를 간다 이런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어떤 선장이든지 다 선원들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조금 사랑하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백기를 제대로 가자. 두 번째 우리 아이들 우리 선원들 사랑하자 이런 마음이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교감 저는 아이들이 저희 아이가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가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는 기대되고 설레니 아니면 두려움이니, 그러니까 여전히 대학을 들어간 아이도 기대 설렘보다는 어떻게 가서 적응하면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어요, 대학생도. 그래서 이 초등학생 아이들도 어리지만 그런 게 굉장히 끈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큰 성인도 저러는데 하물며 이 아이들은 어떨까, 또 부모님들은 어떨까 싶은데 아까 우리 연민이 부장도 얘기했지만 선생님들께서 또 교장선생을 또 아침마다 학생들을 특히 1학년은 신경 엄청 많이 쓰면서 맞이해 주시거든요. 한 명 한 명 다 사랑으로 맞이할 거고요. 교실에서도 이 아이들이 발달장애 특성상 두려움도 많고 또 집중력도 짧고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서 1학년 담임쌤들도 저희가
배정을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니까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학교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학생들을 잘 교육해서 부모님들께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도록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1학년 전문 선생님도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작년 입학식 때 부장님 말씀 끝나시고 질문할 사람 몇 아빠에게 당당하게 손을 들더니 호랑이 선생님은 없나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막 웃었어요. 그때 어떤 아이들이 말썽을 부려도 사실은 신입생은 다 귀여워요. 저희가 사실 속으로는 막 웃고 재밌어하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화를 내도 속으로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순수한 면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런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잘 이해하고 있어서 학생들 못지않게 저희도 준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사실 신입생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되게 떨리고 기대고 걱정되고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준비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많은 준비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선생님조차도 학생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도 그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게 사랑이 없으면 교사라는 직업이 참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저희도 준비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교장실에서 보셨겠지만 아이들 전교생 사진이 다 붙어 있잖아요. 저희 아마 올해도 또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교생 사진도 다 붙으시면 교장선생님 역시 또 교감선생님 역시 교무전 역시 학교에 대한 지원이 되게 잘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럼 없이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해도 될 정도로 되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선생님들이 다 협동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교장 선생님 마무리의 마무리를. 네. 우선 이제 신입생 아이들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한마디 할게요. 우리 이제 승기훈이처럼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학교로 오는데 정말 학교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을 보는 그 기쁨이 너무 커요. 아이들이 주는 그 에너지가 너무 순수하잖아요. 아이들 처음에 오면은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이 이쁨이 그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에너지를 선생님들도 받고 주면서 이렇게 공존하는 그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에너지잖아요. 그것이 공존하는 것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오면은 이제 학교 오면은 승균이 같은 어린이들 굉장히 학교가 어떤 것일까 이제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또 살짝 아까 이제 두려움도 아이들 있어요. 그러나 학교는 이렇게 또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언니 오빠들도 있어요. 굉장히 언니 오빠들이 친절하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정말 아주 기호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니까 아무 걱정 없이 정말 학교에 가면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 이런 기대만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오면 될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께 제가 이렇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입학 아이들이 얼마나 애지중지 태어났을 때부터 그 기쁨이 굉장히 컸지요. 그 아이들을 정말 그렇게 키웠어요. 사랑으로 지극정성 키우다가 이제 초등교육 이제 제대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교육기관에 이렇게 보내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기쁠 것 같아요. 부모님만 기쁜 게 아니라 친지, 가족들이 모두가 기쁘고 경사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가 과연 낯선 곳에 가서 잘 적응을 할까 이런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듯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이 그걸 빨리 이렇게 해소하는 것은 아이들과 같이 대화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생활에 가서 정말 학교 하나하나를 선생님처럼 질문하시면 안 돼요. 학부모님은 아이가 왔을 때 뭘 배웠니? 이거는 선생님이 하는 거거든요. 어떤 친구하고 무슨 대화를 했니? 선생님하고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그냥 학교에서 뭐가 즐거웠고 이런 엄마 같은 따뜻한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문제 있고 아까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물론 다 미연에 뭐 이렇게 다 예방을 해도 알게 모르게 특히 이런 아이들은 이제 한두 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면 아이들 이거를 잘 같이 감정이 이렇게 격해질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서로 이렇게 다투다 보면 학교에서도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스승님이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은.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그 아이들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에 어떻게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서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이 초등교육이고 또 가정교육이고 학교교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학교는 참 즐겁고 행복한 곳이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늘 그걸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학교 가면 정말 뭐가 이렇게 즐거웠니? 이렇게 계속 물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정말 행복한 곳이다. 학교는 즐거운 곳이다. 이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 앞에서 계속,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입학식 때도 그걸 할 건데, 선생님들, 아이 앞에서 선생님들을 자꾸 칭찬해 주셔야 돼요. 좋은 선생님이라고,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존경을 하면 그게 그대로 아이한테 이렇게 습관이, 그러니까 좋은 그런 인성의 어떤 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지금 걱정이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까, 또 이제 학교 지금 말한 대로 그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까, 또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날까, 어떤 선생님일까 너무너무 기대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그거에 맞게, 특히 1학년 선생님들은 또 그렇게 또 배성을 해요. 아까 우리 경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는 연륜도 있고 아이도 좀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배정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거의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네네, 많아요. 많으시죠? 많아요. 예. 네. 이제 학교는 세상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고 세상을 또 살아가는 길도 알려줍니다. 학교는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기도 한데요.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나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이신 학교 선생님 4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새여울 초등학교에서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설레임과 기대, 그리고 우려와 걱정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